노트북을 사용하시는 분들도 집에서는 큰 화면에서 작업하는 걸 선호하시죠. 그리고 듀얼 모니터로 작업하는 것도 꽤 유용한데요. 오늘은 집에서 대탑을 사용하든 아니면 노트북을 사용하든 이 모니터 고르는 팁과 가성비 제품들을 추천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해요. 개인적으로 저는 맥북과 맥 스튜디오, 그 다음에 요 뒤에 있는 아이맥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맥북이나 맥 스튜디오에서는 27인치 그리고 32인치로 듀얼 모니터를 사용하고 있어요. 이거 진짜 편합니다. 사용해보니까 무조건 크고 비싸고 화질 좋고 밝은 제품이 좋은 건 아니더라고요. 목적에 따라서는 4K가 아닌 FHD도 27인치에는 꽤 괜찮은 화질을 보여주기도 하고요. 가성비를 따져야 된다는 건데요. 그럼 모니터를 구매할 때 고려해야 될 점을 좀 이야기해 볼게요. 참고로 오늘은 중소기업 제품은 다 뺐습니다. 뭐 나쁜 건 아닌데 초기 불량화소라든지 AS라든지 이런 마감 부분에서 아무래도 삼성이나 LG에 비해서 부족할 수밖에 없고, 사실 그렇게 따지면 중소기업 제품이 그렇게 싼 것도 아니거든요. 자, 그러면 첫 번째 크기를 봐야 됩니다. 보통은 27인치나 32인치 이 두 개 중에 하나 선택하게 되는데요. 이거는 내 책상의 크기를 보고 결정을 해야 됩니다. 책상이 되게 작은데 막 32인치 이런 거 하면은 한눈에 들어오지도 않고 사실 책상에 모니터가 다 차지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보통은 내가 혼자 쓰는 작은 책상 정도면 27인치가 괜찮고요. 그리고 이제 보통은 16:9 비율로 많이 사는데 21:9 비율도 있어요. 옆으로 긴 거 있죠. 보통 이제 게임을 하거나 아니면 이제 듀얼 모니터 달기 애매할 때 하나의 모니터로 두 개의 창을 띄워 놓을 때 많이 활용하고요. 그 외에는 이제 32:9도 있는데 이게 진짜 좋기는 한데 가격이 너무 비싸요. 그래서 오늘은 뺐습니다. 오늘은 가성비니까. 다음은 화질입니다. 당연히 4K가 좋습니다. 하지만 27인치에서는 FHD도 괜찮아요. 근데 이제 조금 조심해야 될 거는 32인치의 FHD가 나오는 모니터도 있는데 요거는 딱 봐도 그냥 이 도트가 보일 정도로 화질이 안 좋으니까 요거는 배제해야 되고요. 다음은 패널입니다. 우리가 흔히 아는 IPS, VA, 그 다음에 OLED도 있는데 예전에는 VA 패널이 좀 저가형으로 좀 선호를 하지 않았어요. 근데 요즘에는 기술이 좋아져서 IPS나 VA나 뭐 가성비 라인에서는 또 그게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단 말이에요. VA가 또 명암비에는 또 장점이 있으니까. 그리고 OLED 같은 경우에는 진짜 좋아요. 좋긴 한데 그 버닌의 단점이 있기 때문에 뭐 색 표현력이나 응답 속도, 밝기 같은 장점에도 좀 고려를 해봐야 되는 부분입니다. 사실은 가격이 비싸서 그렇죠. 근데 뭐 그래픽 작업하거나 이제 이렇게 상업적으로 쓰시는 분들은 아무래도 버닌을 감수하고서라도 아마 OLED를 쓸 겁니다. 뭐 가격은 뭐 상업적이니까. 자, 다음은 주사율입니다. 사실 일반 작업하는 분들에게는 주사율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티도 잘 안 나요. 그런데 게임하는 분들, 이게 빠른 움직임에 잔상이 보이니까 화가 나거든요. 그래서 게이밍 모니터는 대부분 주사율이 100 이상으로 높습니다. 사실 게임 하려면 뭐 노트북이 됐던 뭐 모니터가 됐던 무조건 사양을 올려야 되는 건 맞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런 고려점들을 고려해서 좀 괜찮은 가성비 제품들을 추천해 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일반형입니다. 일반형은 평면 기준으로 추천해 드릴 거고요. 뭐 밝기라든지 아니면은 이런 것들은 같이 한번 보시죠. 자, 첫 번째로 가장 가성비 있는 제품입니다. 삼성 27인치 FHD 그리고 75Hz의 IPS 평면 패널이에요. 가격은 167,000원입니다. 제가 봤을 때 27인치 FHD는 와, 이거 진짜 괜찮습니다. 사실 이런 제품들이 모델명도 비슷하고 뭐 크기나 이런 거 되게 비슷하게 나오거든요. 여기 보시면은 저희가 이 왼쪽 제품인데 75Hz, 그 다음에 여기는 100Hz 요거 차이인 거예요. 그런데 16만원이니까 가성비 굉장히 좋은 거죠. 나머지는 거의 비슷합니다. 제가 예전에 삼성 제품 썼었는데 요 베젤이나 이런 것도 요렇게 3면은 괜찮고요. 밑쪽이 좀 두껍고, 그리고 IPS 패널이 이제 시야각이 되게 좋죠. 그래서 선명하게 보여준다는 점, 플리커 프리 되고요. 주사율 75는 뭐 사실 그렇게 좋은 건 아닙니다. 여긴 좋다고 이야기하지만 그냥 무난하다는 점, 밝기가 200이라든지 1000대1 명암비, 그 다음에 응답 속도 5, 보통은 이제 5 정도를 마지노선으로 보고 있죠. 가장 중요한 디자인을 보시면 돼요. 다음은 LG인데요. 뭐 똑같아요. 성능이 거의 비슷하고 17만원, 그러니까 가격도 거의 비슷하죠. 얘도 27인치 FHD의 IPS 평면이고요. 얘는 주사율이 100Hz예요. 그래서 조금 더 부드럽다는 점, 뭐 그 외에 뭐 AMD FreeSync라든지 약간 명암비를 올려준다든지 이런 것들은 사실 그렇게 크게 차이가 나지는 않고요. 이렇게 디자인 보고 구매하시면 됩니다. 사실은 LG냐 삼성이냐 중에서 요 저가형은
뭐 크게 차이는 없어요. 그 외에 뭐 sRGB 99, 그 다음에 밝기가 200, 응답 속도 5mm, 명암비 뭐 이런 것들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은 21대 9입니다. 얘는 옆으로 길죠. 그래서 듀얼 모니터 안 쓰고도 창두개 띄우기 좋은 제품인데요. 여기 보시면은 WFHD입니다. 그러니까 옆으로 긴 거죠. 패널은 IPS고요. 응답 속도 5 무난하고 주사율이 100Hz입니다. HDR10 지원하고 단자는 뭐 이렇게 되어 있고요. 가격이 25만원인데 요 정도 성능이면 요것도 굉장한 가성비로 봐야 돼요. LG 건데 말이죠. 뭐 다른 건 크게 볼 필요 없습니다. 그냥 반 잘라서 이렇게 두 개 창을 쓸 수 있다는 점. 그래서 이런 게 필요한 분들, 책상이 조금 큰 분들은 요 울트라 와이드 LG 제품 21대 9 제품 구매하시면 돼요. 뭐 여기 나오는 sRGB 99라든지 IPS의 뭐 시야각 이런 것들은 뭐 앞서 다 이야기한 부분이니까 역시 뭐 200에 5, 그 다음에 1000대 1 뭐 이건 다 비슷하죠. 자, 이 정도 하시고 다음 삼성 거도 봐야겠죠? 자, 삼성 뷰피니티 S5 똑같이 21대 9이고요. 옆으로 쭉 길어졌습니다. 얘는 가격이 좀 비싸네요. 37만원 정도. 자, 왜 비쌀까? 해상도가 FHD가 아니고 WQHD예요. 그래서 화질이 조금 더 좋고 얘는 패널이 VA입니다. 근데 앞서 이야기했듯이 IPS나 VA나 지금은 이제 크게 완전 차이 난다고 볼 필요는 없어요. 그리고 주사율 100Hz에 5. 그래서 이 정도 무난하게 평면으로 21대 9 쓰실 거면은 화질 조금 더 좋은 거 그러면 삼성, 그 다음에 조금 저렴한 거 그러면 LG 거 사시면 되겠죠. 그 외에는 HDMI 단자 있고 DP 단자 있고요. 소스를 두 개 쓰거나 이럴 때 조금 편하긴 합니다. 사실 디자인도 훨씬 예쁘기는 해요. 가격이 비싸니까. 그래서 일반형은 이 정도면 괜찮습니다. 다음은 게이밍 노트북인데요. 우선 주사율 확보가 되는 것 중에서 평면 혹은 커브는 또 장점이 이렇게 보면은 내가 보는 방향에서 정면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시야각이나 이런 거에 되게 유리해요. 여튼 같이 보죠. 자, LG FHD 울트라 기어 게이밍 모니터입니다. 얘는 게이밍인데 27인치고 20만원 미만이에요. 그래서 얘가 되게 가성비 괜찮아요. 왜냐면 보시면 아시겠지만 144Hz입니다. 그러니 게임할 때 되게 유리하거든요. 이 정도면은 저는 되게 괜찮다고 봐요. 디자인도 깔끔하고 HDR10, 그 다음에 sRGB 99% 그리고 반응 속도가 1ms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빨라요. 그 다음에 출력은 120이면 충분히 잔상 없이 쓸 수 있습니다. 오버클럭 하면은 144까지 나온다는데 120 정도로 보시면 되고요. 1ms 응답 속도 괜찮고 그 다음에 뭐 AMD FreeSync 지원하고 이거는 뭐 웬만하면 다 지원하니까 저는 이렇게 갈라진 거 보다 이렇게 낮게 이렇게 평평한 게 좋더라고요. 여기에다가 물건 놓고 지내면은 또 이게 은근 공간 활용에도 좋고 그래서 게이밍 27인치로는 가장 가성비 좋은 제품이라는 거 IPS 패널에 이렇게 있다는 점 보시면 되고요. 다음은 32인치 역시 LG 제품이고요. 울트라 기어입니다. 한 47만원 정도 하는데 여기 특징이 있죠. 우선 QHD예요. 그래서 화질이 우선 좋고 당연히 32인치니까 QHD여야 하고 그 다음에 최대 180Hz 완전 주사율 장난 아니죠. 그 다음에 1ms, 반응 속도도 괜찮고 디자인은 이렇게 이제 게이밍 기어처럼 이렇게 잘 예쁘게 생겼죠. 화면이 32인치니까 좀 크다는 점 확인해야 되고요. 이게 180이 최대이고 이제 기본적으로는 144인데 144도 충분합니다. 디스플레이 HDR 400, 그 다음에 sRGB 99여서 이제 색감이라든지 이런 거 굉장히 좋아요. 물론 이제 색감 작업을 하시는 분들한테는 이게 정확한 색감을 나타낼 수는 없기는 한데 PCI D3로 가야 되기는 하는데 이 정도만 해도 게임할 때는 굉장히 색감 괜찮게 쓰더라고요. 자, 보면 틸트도 이 정도 되고 높낮이도 되고 피벗도 되고 피벗 이것도 되게 중요한 게 세로로 쓰는 분들 저도 요 LG 제품 하나가 피벗이 돼서 세로로 가끔 돌려서 작업하기도 합니다. 뭐 그 외에 LG에 있는 액션 모드, 다크벤 모드, 조준점 모드 이런 것들 있고요. 해상도 좋고 색영역, 그 다음에 밝기 320 꽤 괜찮아요. 그 다음에 1ms 요 정도 보시면 되고요. LG 이야기 했으니까 32인치의 삼성도 봐야겠죠. 오디세이입니다. G5. 사실 얘도 되게 유명한 애예요. 근데 가격이 27만원. 싸죠? 32인치인데. 여기 정확하게 보면은 해상도 QHD이고 패널은 VA 패널입니다. 주사율 165.
그리고 응답속도 1ms이에요. HDR10 지원하고 틸트되고 배사홀은 7575에요. 이거 100 7575 있으니까 요거 잘 확인해야 암 쓸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있습니다. 디자인이 좀 달라요. 그리고 얘는 커브드예요. 그래서 혼자서 사용할 때 요 커브 스크린의 장점을 또 느낄 수가 있는 거죠. 근데 평면이 좋다, 뭐 커브드가 좋다는 아니고 본인의 목적에 따라 달라집니다. 저는 혼자 쓸 거면 이렇게 해서 자기가 쓰는 거 되게 좋다고 봐요. 그 외에 뭐 프리싱크라든지 아니면 HDR10 요 색감 더 잘 잡아내는 거, 그런 부분들은 네 참고하시면 되고요. 여기 보면은 커브드이고 VA 패널, 그 다음에 밝기가 좀 낮죠. 아까보다 320보다 200으로 좀 낮고 명암비 괜찮고요. HDR10, 그 다음에 해상도 QHD인 것까지 보시면은 이제 이런 부분들에서 장단점이 있으니 괜찮은데, 뭐 집에서 쓸 거면 뭐 그렇게 밝아야 되나요? 저는 요 오디세이 G5도 굉장히 가성비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봐야 되는 게 바로 요거 21대 9입니다. 우선 LG전자부터 볼 텐데, 얘 딱 보면 보이죠? 커브드예요. 약간 곡선이. 근데 얘는 커브드가 아니면은 화면을 보기가 쉽지는 않아요. 그래서 게이밍 같은 경우에는 1인 그 작업에 되게 최적화되어 있기 때문에 커브드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가격은 한 46만원 정도. 뭐 당연히 리뷰는 좋은 말만 올려놨겠죠. 근데 괜찮아요. 이거 나쁘지 않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WQHD 옆으로 기니까 와이드, 그 다음에 VA 패널이고 영상속도 1mm, 주사율 160, 밝기 300 넘어갔습니다. HDR10 지원하고요. 뭐 이 정도면 됐죠. 이제 디자인 봐야죠. LG 제품 이렇게 되어 있고, 전반적으로 보면은 LG가 디자인이 약간 얌전한 편, 그 다음에 삼성이 디자인이 약간 공격적인 편이죠. 이거는 취향이니까 한번 보시고요. 이렇게 게임하면 됩니다. VA 패널에 요거 sRGB 99%, 240, 최대 300까지, 그 다음에 1mm, 명암비 3000대 1. 뭐 이 정도면은 대충 스펙 다 보이시죠? 그런데 삼성 제품이 있다는 거죠. 역시 G5 옆으로 긴 게임인데 전반적으로 LG가 조금 더 비싸기는 해요. 뭐 좋은 점도 있고요. 자, 얘는 36만원입니다. 35만 9천원. 역시 와이드 21대 9이고요. 스펙을 보면 앞에 LG랑 뭐 거의 비슷해요. 다를 게 없습니다. 디자인은 좀 다르죠.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약간 공격적이고 약간 기하학적으로 되어 있죠. 남성적이라고 해야 될까요? 얌전하지 않아요. 근데 디스플레이 똑같이 QHD이고요. 165Hz, 조금 더 높아요. 아까 160이었죠? 그리고 속도 1메가. 그러니까 가격 대비 가성비는 삼성이 이상하게 더 좋습니다. 역시 커브드이고, 여기 보시면은 보자 밝기 200. 그러니까 아까보다 밝기가 좀 낮아요. 그것 때문에 이제 패널이나 이런 단가가 낮아져서 싼 것 같기는 한데 2500대 1이고 HDR10, 뭐 나머지는 뭐 크게 차이 없습니다. 근데 결국 실내에서 쓸 때 밝기가 그렇게 밝은 게 필요하긴 하지만 그것 때문에 한 15만원 더 준다? 그거를 한번 고민해봐야죠. 저 같으면 삼성 살 것 같아요. 그리고 요건 넣을까 말까 하다가 넣었는데 완전 고사양 게이밍입니다. QH 울트라 기어 게이밍 모니터인데요. 보시면 QHD에 180Hz에 그 다음에 뭐 엔비디아 G-Sync 1mm, 그리고 얘네들은 왜 비싼가 보면 다른 거 뭐 180Hz 당연히 좋죠. 다 좋은데 이 패널이 좀 달라요. QHD인데 나노 IPS입니다. IPS 패널을 업그레이드한 고급 IPS로 알려져 있는데 보통 이제 LG에서 개발을 해서 LG 거에 많이 들어가 있다고 해요. 이게 입자 자체가 더 작은 나노 단위라서 뭐 응답 속도라든지 화질 선명도라든지 뭐 색상 표현력 이런 게 훨씬 좋다고 하니 가격이 비싸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여기 DCI P3를 지원을 합니다. 사실 이제 DCI P3 지원으로 들어가게 되면 색감이 굉장히 깔끔해지고 이게 약간 뭐랄까 그 그래픽 작업하시는 분들은 이 정도 색감까지 쓰시더라고요. 그러면 삼성도 있겠죠. 삼성은 요 정도 급이 뭐가 있느냐? 자, 오디세이 OLED G5입니다. 얘는 32인치가 아니고 27인치입니다. 근데 한 60만원 정도가 돼요. 왜냐하면 OLED라서 그런 것 같아요. 앞서 이야기했듯이 OLED 장점이 굉장히 많죠. 이게 이제 번인 때문에 문제가 된다고 하니까 아예 이렇게 3년 무상 보증을 넣어버렸고, 이 QD OLED가 LG랑은 좀 다르게 삼성에서 쓰이는 OLED인데 뭐 청색 단자가 어쩌고저쩌고 이런 거 이야기할 필요 없이 색재현율이나 밝기,
명암비 응답 속도에 되게 유리하다고 해요.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은 0.03이에요. 그러니까 거의 뭐 속도가 제로라고 봐야겠죠. 딜레이가. 그 다음에 180Hz. 그러니까 이런 거에 유리하게 패널을 활용했다는 거고, 그래서 27인치임에도 불구하고 비싼 거죠. 그리고 이제 글레어 프리 같은 경우에는 눈부신 거 막아주는 건데, 저는 실내에서 형광등 끄고 혼자 작업하니까 요거 말고 쨍한 게 좋긴 한데,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글레어 프리를 하면 이렇게 눈부심도 적고 그 다음에 투과율도 좋아서 되게 좋다고 하더라고요. 특히 이렇게 블랙 색상 잡아주는데도 되게 유리하다고 하고요. 뭐 패널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가격대가 좀 높은 거는 뭐 당연한 것 같고, 여기 보시면은 27인치에 OLED, QD OLED라고 하고, 그 다음에 밝기는 이 정도, 명암비가 장난 아니죠. 그래서 이 정도까지 보시면은 웬만한 가성비 제품은 여기에 다 들어갑니다. 이 이상 되면 진짜 비싸져요. 제가 오늘 영상은 길어져서 포트는 이야기는 안 했는데요. 가성비 제품들은 뭐 C타입 출력 포트라든지 아니면 뭐 허브 기능이나 이런 것들이 좀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게 모니터 자체에 들어가게 되는 순간 가격이 빵 뛰어요. 근데 일반 분들은 이런 거 쓰지도 않는데 비싼 제품 살 필요가 없기 때문에 굳이 비싸게 살 필요 없고요. 만약에 내가 이런 게 필요한데 픽을 했는데 그 기능이 없다라고 한다면 그냥 싼 허브를 하나 쓰세요. 허브 얼마 하지도 않는데 그런 기능 다 지원합니다. 이 허브는 제가 나중에 한번 또 정리해서 소개를 해보도록 할게요. 오늘은 여기까지 이야기해보도록 하죠. 구매는 각각 소개할 때 쇼핑 탭이나 아니면 밑에 더보기에 제가 스펙이랑 싹 다 정리해서, 오늘 제품이 좀 많죠. 그래서 잘 정리를 해 놓을 테니까 거기서 보시고 최저가로 구매하시면 되고요. 나는 아무리 봐도 잘 모르겠다, 저한테 좀 확답을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댓글로 문의 주시는데, 이제 그냥 뭐 이거 어때 이렇게 하지 마시고, 내가 원하는 목적이나 아니면 내가 쓰는 뭐 노트북이나 데스크탑의 사양이나 뭐 이런 것들, 어디에 쓸 건지 이런 것들 좀 자세하게 질문 주시면 제가 웬만하면 놓치지 않고 다 대답해 드려요. 그래서 그렇게 질문 주시면 제가 또 추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전 다음 영상에서